본인에게 맞는 식단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식단이 본인한테 맞지 않다면 다이어트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한 번에 입 터짐으로도 2~3kg 훅훅 쪄버릴 수, 탄수화물을 한 번 많이 먹거나 입 터짐이 있었을 때는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저의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보시고 무너지지 않고 꾸준히 식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또 다이어트 중 자주 입이 터질 것 같거나 입 터짐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실제로 충우TV 같은 경우에는 먹방 촬영에서 피자스쿨 피자 2판, 도넛 14개를 한 번에 먹을 정도로 맛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잘 먹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격적인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계획적이지 않게 일반식을 막 먹지 않고 제가 설정한 클린식 안에서만 식단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본인이 설정한 식단 안에서 꾸준히 식단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저의 노하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첫 다이어트 할 때는 식단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다이어트 경험이 많은 주변의 지인들의 추천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식단을 구성했었습니다. 이렇게 식단을 하면 본인한테 맞는 식단일 수도 있고 다이어트도 잘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식단이 본인한테 맞지 않다면 다이어트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인에게 맞는 최고의 식단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식단을 하는 것입니다. 단기간 굶어서 몸에 수분을 빼는 방식의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몸무게는 빠르게 감량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지방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양을 극한으로 제한해서 다이어트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입 터짐으로도 2~3kg 훅훅 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멘탈이 무너져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갑자기 몸무게가 많이 줄고 많이 느는 이유는 수분의 보유량 때문입니다. 탄수화물과 나트륨은 수분과 같이 몸에 저장이 되는데요. 평소에 너무 적은 양을 드실 때는 몸에 있는 수분이 일시적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몸에 수분이 그렇게 적게 유지된 상태에서 입 터짐이 있다고 하면 클린식으로 입이 터지기보다는 탄수화물과 지방이 많은 자극적인 음식으로 입이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많은 양의 탄수화물과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오면 평소보다 몸에 많은 양의 수분을 보유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kg, 3kg 이상 몸무게가 늘 수가 있습니다. 하루 만에 지방이 2~3kg 늘고 2~3kg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 터짐이 한 번, 하루가 아니라 이틀, 3일, 4일 이렇게 연달아서 입 터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섭취한 에너지원들을 다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으로 빠르게 축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한 번 많이 먹거나 입 터짐이 있었을 때는 그 다음날 식단, 운동을 잘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다이어트 할 때 중요한 거는 갑자기 평소와는 너무 다른 식단을 하다가 입이 터지는 식의 다이어트보다는 다이어트 식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이어트 시 본인에게 맞는 식단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입맛에 맞는지입니다. 다이어트 시 단호박이 좋다, 감자가 좋다, 고구마가 좋다 등 좋다는 음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양 조절을 잘하고 본인이 활용만 잘한다면 충분히 다이어트 할 때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식단을 할 때마다 억지로 먹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참아가면서 먹을 수가 있지만 계속 참아가면서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너무 힘들어지게 될 수가 있고 다른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입이 터지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식단을 추천을 드릴 때 클린한 음식을 여러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 중에 2개, 3개를 선택해서 식단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지입니다. 저는 어떤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또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불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식단에서 그 탄수화물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사람에 따라 소화 능력이 다르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보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 시 현미가 더 포만감에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미 같은 경우에는 백미에 비해서 소화 과정을 더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장이 약하신 분들, 소화 능력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현미를 섭취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소화는 섭취 타이밍에 따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운동 직전에 식사를 할 때 소화흡수가 천천히 되는 현미보다 빠른 소화 흡수가 가능한 백미가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또 먹는 타이밍에 따라서 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성비입니다. 어떤 고등학생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유명한 보디빌더분의 식단을 따라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유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보디빌더분의 식단을 봤을 때 단백질로만 닭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연어, 생선 등 엄청 다양한 단백질을 섭취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많은
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식단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몇 달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예산에 맞게 현실적으로 꾸준히 유지 가능한 식단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 좋은 단백질로는 계란, 닭가슴살, 프로틴 쉐이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성비를 위해서 다이어트가 길어질 때는 닭가슴살, 계란, 프로틴 쉐이크를 주로 단백질 근본으로 섭취를 하고 주에 3번 정도 생선이나 소고기 등을 이용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조리 시간, 섭취 시간, 섭취 환경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와 같은 트레이너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레이너 같은 경우에는 7시, 8시, 9시가 피크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8시에 식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는 시간 5분에서 많게는 10분 사이에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쁠 때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식사보다는 간단하게 섭취 가능한 프로틴 쉐이크에 고구마, 이런 방식으로 빠르게 섭취 가능하도록 식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시간대, 그리고 다른 식사 때 여유 있게 식사가 가능할 때 더 다양한 영양소를 잘 보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식사를 할 때 충분한 조리 시간이 있고 충분한 섭취 시간과 좋은 섭취 환경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니 그거를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개개인에 맞는 최고의 식단을 찾는 방법은 본인 입맛에 맞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가성비가 좋은지, 조리 시간, 섭취 시간, 섭취 환경에 맞는지를 고려하면 좋다는 겁니다. 꾸준히 식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입이 터지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시에는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식단을 구성해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식단을 한다면 식단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총량입니다. 영양학 책을 보면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권장량이 있지만 탄수화물과 지방은 확실한 권장량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로 예를 들면 하루에 10km 달리는 자동차와 100km 달리는 자동차는 필요한 기름의 양이 다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몸무게, 근육량, 그리고 운동 시간이라 하더라도 50kg로 스쿼트 하는 분과 200kg로 스쿼트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률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또 평소에 항상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리고 활동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필요한 에너지원의 양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유지 칼로리를 어느 정도 찾은 후 거기서 다이어트를 한다면 마이너스 영양 상태, 벌크업을 한다면 거기서 플러스 영양 상태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인의 양에 맞게 어느 정도를 먹으면 좋을지 유지 칼로리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다이어트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몸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보다는 충분한 적응 기간, 그리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식단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의 다이어트 식단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항상 입이 터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본인에게 맞는 최고의 식단을 찾아서 다이어트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이어트, 영양학, 바디 프로필 등 다양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댓글에 본인만의 식단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